제게는 가난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늘 외톨이였던 마음에 상처였습니다. 저는 5남매 중 가운데 낀 셋째였죠. 위로는 유난히 까다로운, 아래로는 귀여움을 독차지한 막내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생계를 위해 바쁘셨고 저는 그 틈새에서 늘 저 혼자였습니다. 언제나 끼지도 못하고 빠질 수도 없는 저는 늘 중간, 샌드위치 같은 존재였어요. 가난보다 더 깊이 남은 건 가족의 무심한 말과 차가운 시선이었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의 가난은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서로의 온기만 있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집안 풍경은 늘 소란스럽고 날카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위로는 오빠들이 있었고 아래로는 여동생들이 있었죠. 오빠들은 장남과 차남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물론 기대만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대를 채우지 못했을 때의 비난과 압박은 저와 동생들보다 더 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들은 늘 형이니까, 남자니까라는 이유로 특권을 누리려 했고 그게 어린 저에게는 불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동생들은 막내들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눈에 넣어둬라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쁨을 받았고요. 저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아플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저는 조용히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 힘들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온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울었고 아무도 모르게 아팠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오빠들이 먼저 숟가락을 드는 것을 보며 저는 늘 늦게 자리에 앉았고 여동생들이 재롱을 떨 때도 저는 그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게 주어진 역할은 가족들을 위한 봉사였지 가족의 일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외로운 청춘을 보냈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저에게 끝없는 굴레처럼 느껴졌어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미련 없이 도시로 향했습니다. 짐이라곤 낡은 가방 하나와 얇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도시의 한 봉제 공장에서 제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의 열기와 소음은 저에게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누구의 누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은영 씨로 봐줄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도시로 올라와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조금씩 저를 위한 것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옷 한 신발 한 처음으로 제 돈으로 산책한 건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죠. 하지만 제 안위만 생각하는 제 오빠들의 빚보증 문제로 모든 평화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작은 오빠가 사업을 한다며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렸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저보고 갚으라고 했죠. 저는 오빠를 믿고 가진 돈을 모두 졌습니다. 오빠의 사업은 곧바로 망했고 오빠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야, 네가 동생이잖아. 네가 형을 도와야지. 네가 모아놓은 돈 있지 않니? 그 돈은 제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더 이상 줄 돈이 없었죠. 오빠는 저를 매몰차게 내쳤고 친정 부모님도 네가 돈을 모아놓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돈을 오빠에게 주지 않고 뭐 했냐? 네가 돈을 줬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냐? 저는 친척과 언니들에게 욕을 먹으며 곤란해졌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곁에 있어준 건 공장에서 만난 선배 미정 언니였어요. 미정 언니는 제 사정을 다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저에게 핀잔을 주거나 부담을 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주며 말했죠. 힘들어하지 다시 벌면 사람 잃으면 못 찾아. 언니의 위로에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모든 언니를 붙들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꼭 저는 그 온기에 슬픔을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고단한 삶을 기들꽃 삼아 우리 의자매 맺자 하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 언니가 건넨 의자매라는 말은 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와 지지였기만요. 언니는 제가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저를 곁에 있어줬고 저는 그런 언니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졌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봉제 공장에서 일했고 미정 언니와 저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언제나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병환과 막내 여동생의 사고로 친정은 갈기갈기 흩어졌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여동생의 사고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작은 오빠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였고 큰 오빠는 자기 살 길을 찾겠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저는 홀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무렵 미정 언니가 저를 찾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영아, 나 얼마 전에 이혼했어. 언니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과의 그리고 태어날 남편은 원하지. 언니는 그런 사람에게 아빠 자리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언니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언니의 단단한 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넌 꼭 따뜻한 남자 가정 꾸려. 나처럼 되지 말고. 그 후 언니는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고 떠나버린 것이죠. 저는 언니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사라진 후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저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언니의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남자 만나서 가정 꾸려라. 언니의 그 말이 저에게는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힘을 내어 봉제 공장에서 직장에서 만난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저와는 달리 화목한 가정에서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복잡한 가족사를 모두 듣고도 그는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당신의 진짜 가족이 되어줄게. 그의 한마디에 저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고 저는 마침내 저의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음 한켠에는 늘 언니의 빈자리가 남아있었습니다. 언니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저는 매일 밤 언니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미정 언니의 어머니께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미정이 아시나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언니의 이름을 잊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미정 언니는? 언니의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출산 후유증으로.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와 함께 홀로 남은 어린 아들 성진이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진이는 이제 곧 고아원에 보내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언니의 어머니께서도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놓치고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따뜻하고 강했던 언니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성진이를 처음 보러 갔을 때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똑똑 흘릴 뿐이었죠. 저는 아이를 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울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긴 밤을 지샜습니다. 우리가 성진이를 입양하면 안 될까? 남편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처음 봐. 당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그의 한마디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내 편이야. 우리 아이로 키우자. 남편의 한마디가 은영의 결심을 굳게 합니다. 친정에서는
남의 자식을 왜 떠안냐 하며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네가 왜 남의 자식을 떠안으려 하냐 하며 저를 비난했고, 부모님은 가슴에 대못을 하며 저는 처음으로 가족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깔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은영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제가 지켜줘야 할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난에 굴복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침내 성진이는 저희 아들이 되었습니다.